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수열 단원의 제일 마지막 부분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의 내용은 뒤에 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슬쩍 훑어본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주로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1차고사 준비하면서 증명을 한번 배우게 됐었죠. 그 당시 배웠던 증명은 제일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소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귀납법과 귀류법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자, 증명에는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이 직접 증명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3단 논법, A는 B고 B는 C이므로 A는 C이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3단 논법으로 직접 증명법이 됩니다. 자, 간접 증명법은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바로 그 내용. 귀류법이 있고요. 대류를 이용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이런 것들이 다 간접적인 증명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 이 종류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배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귀납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귀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인 내용을 유추한다. 뭐 이 뜻을 다 외워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몇몇 사항들을 예를 들므로써 이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전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추해낸다, 유도해낸다, 이끌어낸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출석 보는 1번 친구한테 일어나가지고 너는 성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을 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강땡땡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2번 친구한테 그러는 너는 이름이 뭐니? 저는 김땡땡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고, 3번 친구 너는 이름이 뭐야? 저는 박아무개인데요. 그러면 4번 너는 누구냐? 저는 이 땡땡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이 반은 출석 번호가 이름 순인가 보구나. 기니디 가나다 순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 억지스러운 얘기긴 한데 뭐 실생활에서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귀납법의 예라고는 좀 그렇긴 해요. 귀납법을 적용하는 그런 예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이런 수학적 귀납법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정의 단계인데요. 아니죠. 자, 이런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은 어느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자연수의 순서 관계. 자연수 n의 순서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자, 이런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기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수 n의 최소값, 자연수 n이라고 무조건 1이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명제의 경우에 따라서 n의 최소값이 1일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2, 3 여러 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값에서 명제가 참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참임을 확인한다. 참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우리는 귀납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용어 어렵다고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요. 이 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면은 n 이꼴 어떤 자연수 k에서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앞서서는 참인 걸 직접 확인을 했고요. 여기선 참이라고 가정할 때 띄워야 되는데 가정할 때 그 다음 단계인 n 이꼴 k 더하기 1에서 참임을 보인다.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죠. 자, 수열의 귀납법의 이 증명 흐름을 설명하기 좋은 딱 알맞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도미노 게임, 도미노 놀이. 자, 도미노 영상 한번 봅시다. 요런 게 좋아. 자, 도미노라는 거 아시죠? 요렇게 보세요. 앞에 거 쓰러뜨리니까 뒤에 짜라라라. 아이, 잠깐 감사합시다. 오, 무시 신기하다. 오, 좀 멋짐. 자, 여기까지. 뭐 도미노 보자는 게 아니니까. 앞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있었죠. 도미노가 제일 처음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져야지만 이 도미노가 쓰러져야지만 그 다음 도미노가 역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짐으로써 세 번째 도미노를 또 역시 쓰러뜨릴 거고. 아, 이 도형 너무 안 이쁘다.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아, 여전한데. 여전히 좀 안 이쁜데. 자, 나뭇잎 분신술. 자, 요렇게 있으면은 도미노가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짐으로써 다음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는 게임이죠. 그런 놀이죠. 자, 이 개념이 바로 이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 기본 가정, 최소값에서 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n 이꼴 1이라고 합시다. 성립함을 참인 걸 확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가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도미노를 내가 힘을 줘서 푸시 밀어. 그러면은 이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연쇄적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 n 이꼴 2에서도 도미노가 쓰러지게 될 거고 n 이꼴 3에서도 도미노가 쓰러지게 될 겁니다. 왜? 앞에 도미노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다음 단계의 것도 이어서 성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귀납 과정 단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느냐? 자, 그렇다면 만약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K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면은, 자, 이것도 모양을 좀 이쁘게 넘겨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잘 안 보이나? 만약 n equal k에서 도미노가 쓰러졌다면은 그 다음 단계인 n equal k 더하기 1의 도미노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게 넘어졌어, 두 번째 게 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게 넘어졌다면은 세 번째 게 넘어질 수 있다는 관계를 계속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에서 항상 성립한다를 이야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 요게 귀납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요. 귀납법을 이제 다루는 그 기본 개념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1045번 문제고요. 언제 우리가 벌써 1000개 문제를 풀었나 몰라.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순간 헐, 이게 무슨 소리?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요. 자, 뭐가 지나갔네. 자, 이 문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나씩 따져가 보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조건 세 가지가 늘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진행된답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 P1이 참이다. P1이라는 게 참이다.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 Pn이 있는데 그 자연수가 다른 건 모르겠어. 일단 n equal 1에서 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에서 명제 P1이 참이다. true, t로 적을게요. 그렇다면 나에서는 P2K-1이 참이면은 그 다음 P2K라는 것도 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P1, 요 1이라는 값 2K-1에 속합니까? 즉 홀수입니까? 홀수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P1이 참이므로 나 명제에 의하여 나에 의하여 P 얼마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K에 얼마가 들어가야지만 1이란 값이 나옵니까? 바로 1이 들어갔을 때죠. 따라서 P2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조건에서는 이런 이야기. P2K가 참이면 P3K 더하기 1이라는 것 역시 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서서 P2라는 녀석이 참임을 알아냈습니다. 자, P2가 참이니까 나 명제에 P2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여기는 홀수에서만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다 조건 다에 의하여 누가 또 참임을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느냐? P K에 1이 대입된 거죠. P4가 역시 참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P4가 참이면은 같은 과정들에 의하여 누가 또 참이 되나? K에 2가 대입된 거잖아요. P7의 값이 참이고 P7 홀수네? K에 4가 대입된 거네? P8도 참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참이 되는 것들을 쭉쭉쭉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5가 참이냐, P8이 참이냐, P13이 참이냐. n이 8일 때 참인 거는 이야기가 됐고요. 나머지 5 또는 13에서 참이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봅시다. P가 5, 즉 n의 값 P5, n의 값이 5에서 참이 된다는 것은 지금 과정으로는 딱히 이야기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홀수항에서 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려면은 특히 5항에서 n이 5에서 참이 된다는 걸 보려고 하면은 나 명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죠. 나 명제에서는 이제 짝수항이 참이 되는 걸 보는 거니까 홀수항과 관련된 거는 3K 더하기 1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k에 자연수 넣어서는 절대 5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5에서의 값은 내가 참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불가. 자, 13의 값은 13이라는 값은 P7의 값이 참이었으니까 P7의 값이 참이니까 마찬가지 누구? 조건 나에 의하여 K가 지금 얼마? 4를 넣은 거죠? 그래서 P8도 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했고요. P8 짝수가 참이니까 다 조건 써먹습니다. K에 얼마 4 넣은 거죠? P 4, 32 곱하기 1 P13도 역시 참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서 니은과 디귿의 명제가 참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내신 유형에서 간혹 나오기는 해요. 기본적인 귀납법의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재 RPM에도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저학년일 때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을 하는 얘기. 고등학교 증명은 전부 다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이 명제는 빼박캔트 참이랍니다. n에다가 넣고 싶은 거 막 넣어보면 늘 참이 된대요. 자, 이걸 귀납법의 과정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시 귀납법 과정 한번 훑어보고 옵시다. 첫 번째 기본 과정. 최소값에서 참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귀납 과정에서는 k라는 값에서 참임을 가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참임을 보인다. 재차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첫 번째 기본 과정 n = 1에서 참임을 확인합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n에 1이 들어가니까 좌변의 값은 1 곱하기 2로서 2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변에서는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1 더하기 2는 3. 3 약분되니까 2. 이렇게 동일한 값들이 나오죠? 따라서 n = 1에서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n = k에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땡땡땡 k 곱하기 k 더하기 1의 값이 3분의 1k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여기 중요한 용어 라 하자 또는 요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가정하자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볼 거냐. n = k에서의 값이 성립함을 보일 겁니다. n = k라는 값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 k 더하기 1 k 더하기 2의 값이 다음의 것과 아니요. 이거 k들도 전부 다 바꿔줘야겠죠.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귀납법이란 게 이런 거예요. k에서 참인 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색깔 바꿨던 거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이런 모양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느냐. 지금과 같은 형태 주어진 명제가 방정식이죠. 이런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좌변들 사이의 차이를 봅시다. 차이.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만큼 변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란색 부분의 값 복사해 가자. 이 노란색의 식, 다항식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를 더해주겠습니다. 더해준다. 더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좌변의 모양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의 변화를 보도록 하죠. 자, 좌변만 더했느냐? 아니요. 양변에 더한다고 했잖아. 양변에 그러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겠습니다. 공통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통인수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의 곱,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2의 곱이 마침 공통인수네요. 해서 공통인수 k 더하기 1, k 더하기 2로 묶어내면은 3분의 1k와 더하기 1이 남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3분의 1k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살짝 이렇게 변형하겠습니다. 3분의 1을 묶어내면 무엇이 됩니까? k 더하기 3이 되죠. k 더하기 3. 자,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이 3분의 1이 실수의 값이니까 전체 다항식이 개수로 빠져나간다면 뒤에 있는 모양 나와요? 나옵니까? 나오잖아. 이런 거 우린 증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QED 뭐 이렇게 쓴대. 뭐 이걸 우리가 쓸 리는 없고. 자, 이게 귀납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실제 문제 풀이 마무리 단계에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서술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동어 반복입니다. 문제의 동어 반복으로 명제 적고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개념 원리에 있는 그런 해당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적기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누가 기억이라는 해당 명제, 기억 명제 적어놨잖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언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귀납법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증명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문제에서 만날 때는 RPM 1047번 필수 유형처럼 이렇게 빈칸 채우기 유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성실하지 않은 풀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숨겨둔 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숨겨진 풀이 과정에 유의한다라고 기본 마음을 가지시고 자 봅시다. 해당 명제는 이렇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2의 n-1 거듭제곱이 2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이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 좌변만 본다면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공비 2 빼기 1분의 첫항 1 곱하기 2의 항이 몇 개냐? 2의 1이란 것은 2의 0제곱이니까 0부터 n-1까지 n개네? 그러면 이 값이 위에 거랑 같은 거 나옵니까? 네. 근데 이건 증명은 아니에요. 증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산한 거고 증명을 할 거는 바로 수열의 귀납법이라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n = 1에서 좌변 우변 계산해서 참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멘트 적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귀납 과정에서는 언제나 k에서 성립한다는 거 보죠. 뒤에 있는 그 변수의 값도 k 돼 있는 형태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k일 때 성립하는 걸 이용하여 k 더하기 1에서도 참인 걸 보일 겁니다. k 더하기 1에서도 참인 것을. 그러면은 n = k에서의 주어진 식은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땡땡땡 빨리 진행할게요. 2의 k-1제곱
equal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n equal k 더하기 1 그 다음 단계에서도 성립하는 모양을 보려면은 성립함을 보이려면 우리는 더하기 2의 k 거듭제곱 너는 k 더하기 1 거듭제곱 이런 모양이 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좌변에 얼마 더했습니까? 현재 상황 2의 k 거듭제곱 더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 양변에 2의 k 거듭제곱을 더하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의 식이 나왔죠? 어디 여기까지가 똑같은 식 적힌 겁니다. 여기 2의 k 거듭제곱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우변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목표고 그래서 너는 아래로 좀 이사를 가자.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 2의 k 거듭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누구 2의 k 거듭제곱 더해졌다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항이 두 개 있네요. 그렇다면 2 곱하기 2의 k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수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군요. 그래서 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증명의 목표 지점. 그리고 예사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n equal 라의 값 k 더하기 1에서도 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 적으면 사실 증명에서는 해당되는 증명을 끝나지 않았다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한다라는 주어진 명제 기억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라는 말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식은 굉장히 단촐해 보이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짜잔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봤던 거는 방정식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짜잔 등호. 근데 우리 지저분해졌네요. 부등식에서의 증명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기본 흐름은 동일해요. 첫 번째. 여기서 또 유의할 부분 하나 나오네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네요. 괜히 n에다 1 넣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본 가정. n의 값이 최소값 2일 때 좌변을 관찰하자. 좌변의 값은 1 플러스 h의 전체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 되고 우변 나오세요. 우변은 1 더하기 2h입니다. 이것이므로 n equal 2에서 1 더하기 h의 전체 제곱은 1 더하기 2h보다 크다가 참이다. 이런 과정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가정 내용 확인했고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도미노는 쭈루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은 나님, K 더하기 한 번째 나님 도미노도 쓰러질 거야 라는 것을 보이겠다고요. 즉 1 더하기 H의 K 거듭제곱이 1 더하기 KH보다 크다라는 것이 참이라고 가정하면은 임을 가정하면 우리의 목표는 K 더하기 1에서도 성립하는 걸 보는 거라고 했죠. 즉 방정식을 할 때처럼 똑같이 얘를 이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찾아낼 겁니다. 잠깐만 식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네. K 더하기 1 H 네,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봐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K가 아니라 누구? K 더하기 1이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되느냐 양변의 양의 값인 가정하자. 이때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1 더하기 H를 곱하면 1 더하기 H를 곱하면은 네, H는 양수의 값이니까 1 더하기 H도 역시 양의 값이죠. 이 부분도 하나 강조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양수 1 더하기 h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두 가지 정도의 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양수 1 더하기 h라 쓰는 것도 될 거고, 또는 1 더하기 h 괄호에서 양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의 모양이 나오고, 이 좌변의 모양에 따라서 우변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의 변화는 없다. 1 더하기 kh와 누구? 1 더하기 h를 곱하는데, 잠깐 걸리적거리니까 너는 비켜줘. 자,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분배 1 더하기 분배하니까 k 더하기 1 h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 h제곱이라고 나오네요. h제곱. 자, 역시 쌤은 이 말 하고 싶네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 식과 이 식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의 식에서 이 h제곱이란 녀석을 뾰로롱 치우게 된다면 아래 식이 되죠. 자, h제곱이란 것은 양수잖아. 양수. 그래서 이 우변의 식이, 아니 우변이래요. 요 빨간색 두 줄 친 식이 요 한 줄짜리보다 더 작은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논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A가 B보다 큽니다. B가 C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A는 C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3단 논법, 연역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K 플러스 1단계에서 식이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식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므로 n 이꼴 k 더하기 1에서도 참이다. 자, 1과 2에 의하여 문제의 동호 반복하는 거예요. 2 이상의 자연수 n이 2 이상일 때 1 플러스 h의 n거듭 제곱은 1 더하기 nh보다 크다를 주어진 명제를 항상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마찬가지 필수형 1051번이고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요거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네요. h가 x로 바뀐 거 말고는 없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 같은 거 뭐하러 또 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 귀납법이라는 게 사실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풀이만은 아니에요. 해서 기출 문제들에 대한 연습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일단 먼저 출발은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라는 거, 아니죠, 요거 빈칸 채우기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